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7.3% 올랐습니다.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이 결과를 놓고도 노사 양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신호 기자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오른 겁니까? 네, 내년 최저임금이 그제 새벽에 결정됐는데요. 내년 시급은 6,470원이고 그리고 이걸 월급으로 치면은 135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보다 7.3%, 한 달에 9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노동자 336만 명 정도가 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17.4%, 6명 중에 1명이 해당됩니다. 노동계에서는 시급 10,000원, 그리고 월급으로는 209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14차례 협상을 했지만 이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와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고 결국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진통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이라면서요? 네, 노동계는 이번에 시급 10,000원을 받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을 바랐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해서 노동계의 기대가 컸습니다. 경영계도 동결을 주장했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측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공익위원과 강압적인 회의 진행, 사측 안만을 표결에 그치는 결정 과정에 대해 노동자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동감합니다.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근본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7.3%는 현 정부 들어 4년간 평균 인상률인 7.4%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때 9%,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0%가 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5%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계에서는 당시에는 이 최저임금의 금액 자체가 워낙 적어서 인상률이 높았던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기 반응이 다른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OECD 국가랑 비교해 보면 중하위권입니다. OECD 34개 나라 중에서 26개 나라가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5위입니다. 호주나 룩셈부르크, 그리고 프랑스, 뉴질랜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2달러에서 15달러나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5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7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미국의 경우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시애틀과 뉴욕도 15달러 인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반영되면서 미국 민주당도 올해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5달러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So this is about economic justice. It's about people. It's about creating a little tiny balance in a system that every day becomes more unbalanced. 네, 방금 이 제프 브라운 주지사의 발언도 나왔지만 사회의 최소한의 작은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발언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경영계에서는 반대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줄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장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르자 우리 경영계에서는 편의점, 식당, 공장 등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한 해 2조 5천억 원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경영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이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국가가 사회보장 책무를 영세 사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임금이 오르면 국가 전체의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영세 사업자의 수입 증가로 이어져서 이렇게 국가 경제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9명씩 모두 27명입니다. 이 공익대표 9명은 정부가 추천하는데요.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부담을 덜면서 이 사회적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주민이었습니다.